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워드 프로세서 필기에서 이제 3과목 PC 기본 상식이었죠. 자,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테더링. 자, 테더링이란 게 무엇이냐? 테더링이란 말 나와 있죠. 테더링은요, 휴대폰을 갖다가 모뎀으로 이용해서 PC와 같은 외부 기기가 인터넷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 게 바로 테더링이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갖다가 여러분들 모뎀처럼 이용해서 외부 기기가, 다른 기기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테더링이라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내가 모뎀이 뭐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인터넷 사용하시죠? 그 인터넷을 연결하는 장치가 모뎀이에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내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기기,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다 인터넷을 하고 싶어요. 여기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노트북에 인터넷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휴대폰을 모뎀처럼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게 바로 뭐다? 테더링. 그러니까 휴대폰을 갖다 이용해서 뭐한다? 인터넷에 연결관으로 가는 기능이다. 외부 기기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내용 볼게요. 핫스팟이라고 나와 있죠. 핫스팟,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를 중계하는 무선 랜 기지국, 와이파이 통신을 통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이라고 되어 있죠. 멀티미디어의 파일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 보시면요, mp3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mp3, mpg1 오디오 레이어 3이라고, 이게 약자예요. 압축 기술을 사용한 음악 파일이다. 우리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에서요, mp3라는 게 있는데, mp3는 뭐라 그러죠? 음악 파일이에요. 음악 파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mp3라고 그 음악 파일이라고 그랬죠? 음악을 갖다. mp3 이외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음악 파일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게 있더라? WAVE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MIDI 이런 것들 음악 파일이고, 그 다음에 RA도 있고요. AU라는, 그 다음에 AIFF, 그 다음에 ASF. 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뭐다, 여러분들? 음악 파일이에요. 음악 파일. 자, 그래서 WMA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다 음악 파일의 종류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MP3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음악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ASF라고 되어 있죠.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나 비디오, 생방송 수신 등을 지원하는 통합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이 뭐다? ASF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오디오나 또는 비디오 등을 본다. 그러면 그런 것들 갖다 지원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뭐냐? 바로 ASF다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 실시간, 이렇게 실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WMF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벡터 그래픽 파일이다. 아, 이 WMF가 그래픽 파일이구나. 근데 벡터 방식의 그래픽. 벡터 방식은 뭐냐면요, 확대해도 그림이 깨지지 않는다. 우리 그림이 깨진다고 그러죠? 확대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트맵 방식의 그림들은요, 비트맵은 뭐다, 여러분들? 점을 찍어서. 자, 내가 그림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점 등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비트맵이에요. 그래서 확대해보면 이렇게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러한 계단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계단 현상을 엘리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엘리어싱.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점을 찍어서, 도트라고 그러죠. 점을 찍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갖다가 비트맵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이 비트맵 방식은 여러분들 고해상도의 사진에서 많이 쓰입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그런 고해상도 사진들 있죠. 그런 사진들은요, 다 비트맵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여러분들 이렇게 확대해 보면 계단 현상, 엘리어싱 현상이 발생한다. WMF 벡터 방식은요, 이런 엘리어싱 현상은 없어요. 점과 점을 찍어서 이렇게 직선이나 선분으로 연결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고해상도보다는 저해상도 그 사진의 해상도가 선명도죠. 한마디로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 때 쓰는 게 벡터다. 그래서 WMF는 벡터 그래픽 파일이구나 라고요. DVI는요, 인텔사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다. DVI 어디죠? 인텔이라는 CPU를 만드는 회사 있죠. 거기서 만든 동영상 압축 기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요 네 가지, 이게 무슨 파일이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는 그림이고, 얘는 그래픽이고, 얘는 동영상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시험에서 이렇게 다음 중 파일의 형식이 틀린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 이렇게 네 가지 설명드렸고요. 뒤에 가서 나중에 제가 문제를 워드 프로세서 필기 문제를 갖다가 풀 때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 있죠. 하이퍼미디어. 하이퍼미디어는 뭐냐? 하이퍼텍스트의 문자 이외에, 하이퍼텍스트가 뭐죠, 여러분들?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이퍼링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이거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 사이트에 글자들 갖다 대면 손가락이 나오죠. 이 손가락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거와 관련된 페이지가 이렇게 열리죠. 그게 바로 뭐죠? 하이퍼링크라고 그래요. 하이퍼링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이시죠? 이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스포츠를 누르면 이 스포츠와 관련된 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보이세요? 손가락 나오는 거? 이렇게 누르면 스포츠와 관련된, 뉴스를 누르면 뉴스와 관련된 페이지가 연결되겠죠. 잠시만요. 잘 연결이, 이렇게 어때요? 보이세요? 정치, 경제를 누르면 경제와 관련된 페이지가 열리고, 이게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글씨를 가지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런 글씨가 나오게 한다. 그러면 그걸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하이퍼텍스트. 문자에 연결되게. 자, 하이퍼미디어는 뭐다, 여러분들? 문자 이외에, 또는 내가 그 글씨를 눌렀을 때 그래픽, 그림이 또는 사운드, 음악이 또는 동영상이 나오도록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하이퍼미디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눌렀을 때 뭐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음악이 나올 수도 있고, 동영상이 나올 수 있고, 그걸 하이퍼미디어라고요. 자, 그리고 스트리밍이라고 있죠. 스트리밍. 자, 스트리밍 기술은 뭐를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갖다 다운받으면서 동시에 재생하는 기술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겠다, 음악을 듣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내가 영화나 음악을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는다,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거 100메가짜리 예를 들어서 영상이다. 예를 들어서요, 100메가짜리 영화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100메가를 갖다 다 다운을 받고 재생을 시켜야지 볼 수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또는 음악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음악을 다 다운을 받아야 하잖아요. 저장을 해놔야 하잖아요. 뭐 3메가짜리다, 음악을. 그죠? 근데 이거는요, 어떻다, 여러분들? 스트리밍 기술은 내가 다운을 받으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술이 뭐다? 스트리밍 기술이다. 실시간으로 다운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음악이나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재생하는 기술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스트리밍 기술. 이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스트리밍 기술이 뭔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비트맵과 벡터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픽 파일, 우리 인터넷에서 보는 그래픽 있죠. 그림. 그런 그림 파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비트맵과 벡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뭐를 그림을 갖다가 표시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비트맵하고 벡터가 있다. 자, 비트맵 방식은 여러분들 비트맵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냐?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죠. 비트맵 방식의 특징이 뭐다? 화소라고 그러죠. 이렇게 점을 찍어서 뭐 한다? 이미지를 갖다 표현한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비트맵 방식이라고요. 레스터 이미지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비트맵 방식을 레스터 이미지다라고요. 얘기도 한다라는 거.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를 확대하면요.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됨. 자, 어떻게 된다? 테두리가 이렇게 거칠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므로 사진과 같은 어떤 사실적인 이미지를 갖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과 같은 사실적인 이미지 또는 고화질의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사진 같은 게 고화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고화질의 이미지를 갖다가 좀 표현하고자 할 때 비트맵 방식을 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맵 방식의 파일들 종류를 봐두시면요. BMP라는 파일이 있고요. TIF, GIF, JPEG, PXS 이런 파일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비트맵 파일의 특징을 갖다가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점으로 뭐한다? 표시를 하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점을 찍어서. 확대해보면 뭐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테두리가 거칠게 된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엘리어싱 현상. 이렇게 거칠게 되는 걸 갖다가 없애는 거, 여기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없애는 걸 갖다가 안티 엘리어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트맵 파일의 파일 형식들 종류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요. BMP, TIF, GIF, IF가 들어가네요. 그죠? 비트맵, 그죠? 비트맵 픽처 이런 뜻이겠죠. BMP, JPEG가 여러분들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지되어 있는 사진들 이런 거 압축할 때 쓰는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PCX.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맵 방식의 파일들이 있다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벡터 방식이 있죠. 벡터 방식. 자, 벡터 방식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벡터 방식에. 자, 벡터 방식에는 점과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직선이나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하여 이미지를 갖다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벡터 방식의 특징은요,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이 된다. 확대를 해도요, 아까처럼 이 거칠게 표현되는 엘리어싱 현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벡터 방식은요, 단순한 도형과 같은 객체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벡터 방식, 이런 것들,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라고요. 이렇게 벡터 방식. 그리고 벡터 방식은 그래서 저해상도를 갖는 이런 그림들을 표현할 때 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일 형식으로는요, 어떤 게 있다? DXF, AI, WMF, CDR 등이 있다라고요. 자, 그래서 파일에서 비트맵과 벡터 방식의 두 가지의 파일을 갖다 만드는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징들을 갖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을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걸 구분하는 문제예요. 다음 중 비트맵 파일이 아닌 것은 또는 벡터 파일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요. 파일의 종류가 틀린 것은,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어떤 걸 하나만 외워두세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트맵 파일의 형식만 외우겠다. 그러면 BMP, TIF, GIF, JPG, PCX 이렇게 요 5가지 있죠. 요 5가지가 뭐다? 여러분들 비트맵 파일이다라고 이렇게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비트맵 파일. 그리고 이거 이외의 파일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뭐다? 벡터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맵과 벡터 방식이 있고 각각의 특징 또 파일 형식 좀 구분을 해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오면요. 한 가지만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픽 파일 형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픽 파일 형식. 자, 그래픽 파일 형식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래픽 파일 형식 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요, 이 그래픽 파일 형식 이 세 가지는요,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그림 파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있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림 파일이 몇 가지다? 이 세 가지다. 있는 것이에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우리 보는 사진들이 있죠. 이미지들. 그런 이미지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GIF, JPG, PNG 아시겠죠? 요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그래픽 파일에 대한 형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을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GIF,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8비트 컬러, 8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컬러를 표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비트잖아요. 1비트는 뭐죠? 0과 1을 1비트라고 그래요. 0 또는 1. 그러면 여러분들 몇 가지 색상이다? 검정색, 흰색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2비트는요. 여러분들 2비트는 몇 가지? 00, 01, 10, 11 네 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네 가지 색상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8비트라고 그랬으니까 8비트는 몇 가지 색상을 사용한다? 2의 8승입니다. 28이 아니라 이거 제가 잘못 표현하는데 2의 8승. 그러니까 256가지의 색이 표현이 가능하다라고요. 그리고 이 GIF는요.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색상은 좀 제한적이에요. 256가지. 그런데 뭐가 가능하다?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특징들 봐두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상에서 움직이는 사진들이 있죠. 이미지들이 막 움직이는 거,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이 바로 GIF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배경 투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우리 이미지들이 있죠. 이렇게 이 이미지들이 있으면 그 이미지들 뒤에 배경이 있죠. 이 배경들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게 GIF고요. 그 다음에 무손실 압축 기법이라는 거, 요 말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손실이 나지 않는다. 무손실. 우리 손실이 난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손실, 사진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진이 깨졌다. 사진이 보면 뭐 이렇게 깨져서 조각조각 나서 표시되는 부분도 있죠. 인터넷상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손실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GIF는 무손실입니다. 이렇게 작은 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상의 표현이 제한적이지만 애니메이션 표현도 가능하고 배경의 투명, 이런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눕기 딴다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들. 무손실 압축 기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JPEG 나와있죠. JPG. 정지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국제 표준 압축 방식이다. 이제 정지되어 있는 사진들, 그림 이런 걸 정지 영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갖다가 압축할 때 쓰이는 국제 표준 방식이에요. JPG가. 그래서 24비트 트루 컬러를 사용한다. 여러분들 얘는 8비트인데 얘는 24비트예요. 그러면 24비트면 2의 24승이라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러면 이만큼의 색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색상이 한 1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100만 개 정도. 근데 여기 얼마예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볼 수 없는 모든 색상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JPG예요. 자, 그리고 트루 컬러라고 얘기합니다. 색을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실과 무손실 압축 기법 모두 지원한다. 그러니까 JPG는 인터넷상에서 보는 고화질 사진들 있죠. 그런 게 다 JPG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인터넷상에서 보는 고화질 사진. 그 대신 손실이 될 수 있다. 우리 사진이 뭐 깨져서 표시된다. 그러니까 손실이죠. 또 무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 무손실 다 지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JPG는 이미지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알겠죠? 이미지 배경 같은 거 이렇게 투명하게 못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일 있죠. 여러분들 세 번째 PN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PNG는요, 여러분들 PNG는 GIF와 JPG 파일의 장점만을 이용해서 만든 파일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파일에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얘는 그 8비트 컬러가 좀 제한되어 있어요.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미지 배경 투명하게 할 수 있어요. 무손실 압축 기프. 그렇지만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합하고요. 저해상도. 얘는 고해상도. 알겠죠? 고해상도.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배경 같은 걸 지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손실과 무손실의 압축 기법을, 그러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무손실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만을 따진 게 뭐다? PNG예요. 자, 그래서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기능은 또 없습니다. 안티 엘리어싱. 아까 안티 엘리어싱이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확대하면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깨져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JPG가 이런 엘리어싱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안티 엘리어싱, 이런 계단 모양이 깨지는 현상이 있죠. 요걸 갖다가 없앤 게 바로 이제 PNG다. 그래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표현하면서도요, 이렇게 깨지지 않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PNG가 그러한 장점을 가진 거야.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파일이 뭐다? PNG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파일 형식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걸로 이제 오디오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오디오 데이터. 자, 오디오 데이터 파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징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시험 문제에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처럼 그래픽 파일, 오디오 데이터 파일에 대한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요. WAV, 웨이브라고 얘기하죠.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를 갖다 디지털 형태로 변형하는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샘플링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우리 사람의 목소리는요, 아날로그라고 그래요. 이렇게 파형으로 그려져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통하여 작성된 데이터가 실제 소리가 저장되어 재생이 되지만, 재생이 쉽지만 용량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날로그로 된 파형을 갖다, 소리를 갖다가 디지털 형태로,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바꿔주는 이런 게 이제 웨이브라는 파일입니다. 형식입니다. 그 대신 이제 실제 소리와 가장 가깝게 저장이 되는 특징이 있고, 그 대신 용량이 커요. 이 웨이브를 이용해서 만들 경우는요,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음질은 좋은데. 자, 그리고 미디가 나와 있습니다. 미디는 전자악기 간의 디지털 신호에 의한 통신이라 컴퓨터와 전자악기 간의 통신 규약이다. 그러니까 미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컴퓨터에서 전자악기를 다루기 위한 하나의 파일이 뭐냐, 방식이 뭐냐, 미디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전자음악이라고 그러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악 같은 걸 만들고 그러잖아요. 뭐 기타나 드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피아노 악기 소리를 갖다 재생하고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게 바로 미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MP3 나와 있죠. 고음질 오디오 압축의 표준 형식으로서 MPG, 이 MPG가 뭐다 여러분들? 동영상 압축 기술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압축 기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MP3 파일을 많이 듣죠. 자, 그 MP3 파일이 이 MPG, 동영상 압축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 파일입니다. 아시겠죠? 고음질의 오디오 압축. 그래서 기존에 우리 MP3를 쓰기 전에 CD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그 CD 수준의 음질을 유지하면서 크기는 얼마? 12분의 1까지 압축한 거다. 그러니까 용량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웨이브가 예를 들어서 노래 한 곡이 30메가다 그러면 얘는 3메가짜리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음질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오디오 데이터 파일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웨이브는 용량이 크다. 실제 소리와 가장 가깝게 저장이 되지만, 미디는 컴퓨터에서 악기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구나. MP3는요, MPG 기법을 이용해서 CD 수준의 음질을 유지하면서 10분의 1로 압축한 오디오 파일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이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보면은요, 비디오 파일 형식들, 비디오 파일의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픽 파일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리 파일, 그죠?
오디오 파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디오 파일. 이렇게 각각 파일의 종류들, 특징들을 갖다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 각각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자, 비디오 파일에서는 AVI라는 게 있는데요. AVI가 뭐냐? AVI는요, 윈도우의 표준 동영상 파일이다. 윈도우에서 표준 동영상 파일이 뭐다? 그러면 AVI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DVI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디지털 TV를 위한 압축 기술. 우리 요즘 디지털 TV, 그죠? 다 TV들이 디지털 TV죠? 그런 압축 기술로 인텔사에서 동영상 압축 기술,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압축 기술이다. 알겠죠? 그래서 디지털 TV를 위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 뭐냐? 인텔사에서 만든 게 DVI다.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적인 단어를 갖다 봐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MOV는요, 애플사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기술 이렇게 외워두시고, MOV. MPEG는요, 동영상 압축 기술로 만든 국제 표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겠죠. 동영상 압축에 대한. 그게 MPEG라는 거예요. 그래서 MPEG가 동영상 압축 기술이다. 어떤 거? 표준. 국제적인 표준, 동영상 압축 기술보다 MPEG. DBIX라고 얘기했죠. DBIX는 고화질의 동영상 압축 파일 형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영상들, 고화질로 보는 이런 동영상들이 이 DBIX라는 이 파일로 압축으로 만든 형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표준, 표준화가 되지는 않는 비표준이다라고 이러한 특징들 봐두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인 단어들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그래픽 파일 형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덱이라고 나와 있죠. 코덱. 자, 이 코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코덱은요, 코더와 디코더의 이 합성어예요. 코더, 이 CODER 코더랑 디코더의 약자다라고 이렇게 요 앞 글자만 이렇게 두 글자, 세 글자 따라서 코덱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덱이 뭐냐? 음성이나 비디오와 같은 아날로그 데이터를요, 음성 또는 비디오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를 갖다 PCM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고요.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고 그 반대로 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코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에서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걸 실행시킨다. 근데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럼 이런 코덱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덱은요, 여러분들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아날로그 데이터, 음성이나 비디오 같은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갖다가 뭘로? PCM이라는 기술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뭘로요, 여러분들? 디지털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PC에서 우리 쓰는 컴퓨터에서 재생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 그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들 PCM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주고, 또한 그런 디지털 데이터를 갖다가 아날로그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소리나 비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 자, 그게 이제 코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갖다가 재생을 시키려고 하는데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코덱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다. 그럼 그 동영상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코덱을 찾아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에요, 코덱이. 그 코덱을 설치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모뎀이라는 장치가 있죠. 모뎀.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면 모뎀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모뎀이 뭐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주는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 알겠죠? 자, 이 모뎀은요, 변복조 장치로 여러분들 이 변복조 장치, 변주와 복조를 하는 장치라고 그래요. 변주가 뭐냐?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모듈레이션. 복조는 디모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변조라는 말은요, 디지털 신호 있죠. 이러한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조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들 이 전화선 있죠. 전화선. 지금 전화선을 많이 안 쓰죠, 여러분들. 전에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전화선이 아날로그 회선입니다. 아날로그. 그래서 컴퓨터에서 쓰는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컴퓨터에 쓰는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변조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조는요, 반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다 그래서 복구를 시킨다 그래서 복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장치다. 그래서 이 전화선을 이용해서 내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신호를 갖다가 아날로그로 바꿔서 전화선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겠죠. 그리고 그걸 다시 뭘로 바꿔줘야죠? 디지털로 복구를 시켜줘야 한단 말이죠. 그걸 갖다 복조를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변조와 복조를 해주는 장치를 뭐라고 그런다? 모뎀. 자, 모뎀이 어떤 장치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스트리밍이라고 나와있죠. 스트리밍. 자, 스트리밍은 뭐다, 여러분들? 대용량의 데이터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연속적으로 전송하며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재생해주는 기능을 뭐라고 얘기한다?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용량의 데이터,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이게 잘게 쪼개가지고 연속적으로 전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음악 또는 동영상을 갖다가 재생하는 기술. 자, 영상을 다운받지 않고 음악을 다운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어때요? 동영상 같은 거 보고 음악 같은 거 막 듣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스트리밍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데이터, 큰 데이터들을 갖다 어떻게 잘게 쪼개서 연속적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100kg짜리 쌀이 있으면 그 100kg짜리 쌀을 갖다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10kg씩 10개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운반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스트리밍은 뭐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음악이나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자, 코덱, 모뎀 이런 장치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PC 안전 운영 장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PC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치들로 자동 전압 조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됐네요. 자동 전압 조절기 AVR이라고 돼 있죠. AVR. 입력 전압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출력 전압을 유지하는 장치다라고요. 그래서 이 전압, 우리가 뭐 220V다, 110V다 뭐 이런 말 쓰죠. 이게 전압이거든요. 이 전압이 여러분들 갑자기 전압이 센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안에 기기들이 다 망가집니다.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전기 압력이. 그래서 그 압력을 갖다, 전압을 갖다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이 장치가 세게 들어오면 이제 약하게 이렇게 조절이 되게. 그걸 갖다가 바로 AVR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고 UPS라고 돼 있죠. UPS는 뭐냐? 정전 시 시스템에 일정 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자, 그때 이제 정전이 되었을 때 뭐 한다?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 그게 바로 UPS. 병원 같은 데도 이렇게 UPS 장치가 있어요. 막 수술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전압 정주파 장치라고 되어 있죠. CVCF라고 전압과 주파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다 해가지고 세 개의 안전 운영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요, 요 무정전 공급 장치가 또 시험에서는 잘 나왔던 부분이니까 요 세 장치 중에 세 장치에 다 대해서 나는 조금 외우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외워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 볼게요. 바이오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스. 자, 바이오스라고 나와 있죠.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그죠? 우리 기계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하드웨어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을 뭐라고 그런다? 바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를 갖다가 작동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 있죠.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바이오스예요. PC 전원을 켜면요,
POST, 포스트라고 그러죠. 자체 진단 프로그램으로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체 진단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주변 장치들을 어떻게 한다? 초기화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스 그러면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에서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그죠? 이러한 명령어들을 갖다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다. 여기 반도체 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키면은 여러분들 컴퓨터를 키면 뭐 까만 바탕에 하얀색 글씨 나타나면서 뭐 숫자가 올라가고 막 점검을 하죠. 그게 이제 포스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포스트가 바로 이제 자체 진단 프로그램. 자, 이것도 이제 바이오스 안에 내장이 돼 있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스를 갖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자, 이렇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바이오스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작동에 대한 뭐 세팅 같은 걸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자, 바이오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그림들 바이오스가 이렇게 칩이에요. 여기 보이죠? 바이오스. 이 칩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시스템의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맞출 수 있고요. 하드웨어 뭐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CMOS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CMOS 설정. CMOS 설정. 바이오스에서 설정한 사항들을 기록하는 거. 아까 제가 프로그램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요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바이오스 들어가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자, 요 설정 보이시죠? 요 설정 여기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막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시스템에 대한. 그래서 이러한 설정, 바이오스에서 설정한 사항들을 기록해 놓는 걸 갖다가 CMOS 설정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날짜, 하드디스크 타입, 시스템 암호, 전원 관리 등 이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정을 한다. 그러다 CMOS 설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업그레이드라고 나와 있죠. 업그레이드는 뭐다, 여러분들? 업시킨다. 그죠? 향상시키는 걸 갖다 우리가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하죠. 향상시키는 거.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10년에 산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를 2024년 최신형 자동차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얘기죠. 자, 업그레이드는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CPU, HDD, 하드디스크라고 그러죠. 램, 하드웨어 등의 성능을, 그러니까 보이죠? 하드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갖다가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내가 CPU, 이런 부품들을 갖다가 하드웨어, 기계적인 부품들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걸로. 자, 아시겠죠? 또 램, 우리 메모리라고 그러죠. 램. 그래서 난 8기가인데 16기가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더 좋은 걸로 향상시키는 거죠. 이 메모리가 커지는 거니까.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가 뭔지 CPU, 하드디스크, 램 등을 이렇게 향상을 시키는 작업이다라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뭐다? 프로그램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한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 패치 같은 게 있다. 뭐 게임을 하다가 보면 게임 패치를 시킨다 그러죠. 게임 패치. 게임을 갖다가 좀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좋은 부분으로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주기적으로 뭐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달라지고 소프트웨어 기능이 좀 향상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라는 거, 그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좋은 걸로. 그러니까 내가 오피스 버전, 오피스 예를 들어서 2010을 쓰고 있어요. 엑셀 프로그램을 2010을 쓰고 있는데 나는 이걸 갖다 2020 버전으로 바꾸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바로 소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업그레이드라는 내용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8초까지 설명을 드렸네요.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필기 이론 영상이 끝나면요, 나중에 추후에는 제가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과목별로 정리해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